개념원리 미적분 오늘은 168쪽에 있는 거 진도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좀 총정리를 하자면 일단 미분법을 배웠고 오늘부터는 미분법을 활용하는 거. 활용의 패턴은 우리가 배웠던 수투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뭐 접선의 방정식 있고 극대극소 있고 증가감소가 있고 극대극소가 있고 거기에 새로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볼록 오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인지 위로인지 해석하는 거 그거 하나가 더 들어있고 변곡점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토대로 그래프 그리기를 연습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게 약간 여러분이 보기에 감으로 그린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근데 감으로 그리긴 합니다. 아예 진짜 직접적으로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나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그 다음 속도와 속도. 이계도함수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강의 있어요? 이계도함수.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168쪽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그런 패턴들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계산도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론적인 그 해석은 다 동일하다. 일정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함수 위, 그래프 위 한 점,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a, fa겠죠?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지. f'a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y는 기울기 x-x좌표 y좌표. 그럼 우리는 미분하는 방법도 알고 대입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3차 함수로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는 함수의 식이 있을 때 함수의 식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못한다?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여러분이 좀 잘 해석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패턴도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접점할 때. 그러니까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지면 그거 이용해서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 포인트는 점이랑 기울기야.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울기를 알아. 그러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 점을 찾아야 돼. 접점을. 약간 방정식의 형태로. 근데 계산이 조금 지저분할 수 있겠네. 세 번째, 밖에서 그은 접선 어떻게 하지? 밖에서 그은 접선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t, ft, 기울기는 f't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밖에 있는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0,0이다. 그걸 대입해가지고 방정식처럼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들만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공통접선.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 점에서 공통접선을 지녀. 얘가 fx고 얘가 gx야. x좌표를 t라고 잡을게요. 그럼 어떤 조건이 성립할까? 생길까? 그치. y좌표가 같으니까 ft인 gt지. 또? 그치. f't가 g't죠. 공통접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수투에서는 막 이걸 빼가지고 얘가 뭐 제곱을 인수를 갖고 이런 게 다 성립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힘들 거니까 최대한 조건 잘 만들어 두고 여기서 나온 조건을 대입해서 연립해서 없앨 수 있는 거 소거하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엄청 복잡한 건 안 나오고 아예 특이한 것도 안 나와. 되게 그냥 뻔한 거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이외에 다른 문제집을 풀어도 이게 식이 복잡하게 나올 수가 없다고.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그 지수함수라든지 EX라든지 LNX, 로그 함수의 연산만 좀 할 줄 알면 그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겠다. 자, 이게 가장 노멀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양함수죠. 기본적인 y는 fx 꼴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미분하는 방법도 배웠잖아요. 매개 변수에서의 접선도 구할 수 있어야 해요. 매개 변수라는 거는 일정 하나의 변수를 이용해서 두 가지의 변수를 해석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x를
t에 대한 식으로 y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x로 보고 이쪽을 y로 볼 거니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dy dx다. dy dx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그치. 그치. 각각을 미분해서 적으면 되겠지? F'T분의 G'T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고. 그리고 문제에서 막 이런 거 알려줘. 여기서 보통 T는 약간 시간의 개념인데 T가 3일 때 그때의 접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3을 집어넣으면은 X좌표, Y좌표도 나오는 거야. 좌표 알고 기울기 알고 문제 해석할 수 있다고. 이거는 음함수의 미분법도 마찬가지예요. 음함수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그거를 구하는 방법은 dy dx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접선만 구하면 돼. 안 복잡해. 이게 유형만 보면 여러분이 아 이거 좀 간단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진짜 어려운 거는 그 전에 했던 방금 했던 몇 가지 적어놓은 그게 좀 더 여러분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수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크게 어렵진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본격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간 단순 계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한번 볼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그냥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미분을 한번 해보자. 분모 제곱 하고 이거 미분 그냥 빼기 그냥 미분이라서 x 1 집어넣으면 그 값은 4분의 4 빼기 2인가? 해서 2분의 1이죠? 그러면 기울기는 구했고 그러면 점의 좌표는 1,1이니까 y는 2분의 1에 x-1 뿌릴.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단순한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지? 네.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지?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그럼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필수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접점을 알려줬을 때,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그 기울기를 알려줬으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그 y'을 먼저 구할까? y'은? 그쵸. 그게 2인 점을 찾아야 해. x좌표는 0이네. x좌표가 0이면 y좌표는 1이네. 그러면은 0,1이고 기울기가 2인 거. 그치? 간단하죠? 다 넘어가자, 그러면. 자, 필수예제 3. 필수예제 3은 원점을 지나고 곡선 저기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여기에 접하는, 그러니까 0,0에서 근 접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걸 한번 구해볼까? 그럼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보자. 5 곱하기 2의 5x야. 그러면 문제 시작을 어떻게 할까? t로 잡을까? 그러면 접점의 x좌표 t야. y좌표는? 그쵸. 기울기는 저거니까 이거 x-t 더하기 2의 5t. 그런데 이게 지금 0,0을 지나는 상황이니까 x가 0일 때 y가 0인 거예요. 자, 0 집어넣으면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그 뭐라고? 뭐라고? 아, 묶는다고? 0 집어넣으면은 5마 t 아니잖아. 마오 t 플러스 1에 2의 5t죠. 그러면 얘는 얘는 0이 될 수 없죠. 지수함수는 0이 될 수가 없어. 항상 0보다 크니까 그 말은 얘가 0이란 얘기죠. 얘가 0이니까 t점의 좌표는 그렇지 5분의 1이라는 거야. 그 x좌표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집어넣으면 y좌표는 2죠. 2 그냥. 그러니까 점의 좌표 나오고 기울기는 얼마죠? 저기다 5분의 1 집어넣으면 5죠. 5.
5이죠. 되게 복잡하네. 그럼 5이니까 y는 기울기 x-x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t로 잡아서 문제 푸는 것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필수예제 4번도 비슷한 유형인데 조금 뭔가 다른가 보다. 여기는 조건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0,a에서 근접선이야. 그러면 방금과 같이 식을 먼저 세팅을 해야 해. 그런데 이게 기존에 아는 거랑 조금 다르지? 지수의 지수다. 미분할 때 조금 고민해야 되겠네. 자, 미분 한번 해볼까? 겉미분하면 이거야. 속미분하면? 그렇지. 그래서 미분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자. 접점의 좌표를 t, 2의 마이너스 그 t 제곱이라고 두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x 좌표 더하기 y 좌표 라고 둘 수 있죠. 그런데 이게 a, 0을 지나니까 이게 0이 돼. 그 다음 여긴 a가 돼. 이거거든? 네. 자, 계산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로 묶어버리자. 2의 마t 제곱으로. 그러면 남는 게 마이너스인데 t부터 할까? 2t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1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그 t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2의 거듭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서 이거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두 근은 여기서 나와야 하겠죠. 얘가 두 근 갖는 조건은 0보다 크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계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수로 묶었을 때 여기가 2차식이 나와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한 점에서 접할 때 이거는 공통접선 지닌다는 거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그 접점의 x좌표를 이름을 붙이세요. t로 잡을까? 그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얘가 fx, gx면? 그치, ft는 gt지? 그 다음에 그치, f't 이거 미분하면 얼마죠? 그치, t분의 2죠? 얘는 미분하면? 이 둘이 같다. 얘네들을 연립해서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2를 날려. 그러면 2는 kt 제곱이지. kt 제곱자리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 lnt가 1이지. 그러면 lnt는 2분의 1이야. 그러면 저건 t는? 그치. 루트 2가 되겠지. 2의 2분의 1 제곱. 그렇게 해서 x좌표를 찾았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k 값이었죠? 그럼 요거 대입하면 k는 2분의 1. 이렇게 점의 좌표 미지수로 두고 푸는 거지. 생각보다 간단하지 다. 근데 계산이 조금 지저분한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매개변수. 매개변수는 이게 문제 유형을 좀 꼼꼼히 살펴보긴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냐면 x, 그러니까 좌우의 움직임을 t에 대한, 뭐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이거의 움직임을 t에 대한 거로 표현을 했을 때 t가 마일에서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문제야. 그러면 이미 t가 마일이면은 점의 좌표는 나와 있는 거라고. 좌표는 마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x좌표는 3이지. 여기다 마일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일 집어넣으면 마1 되는 거죠. 점의 좌표는 알고 있어. 그럼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고. 우리가 dy, dx만 구하면 돼. 그러면 여기부터 적게. 얘 미분하면 이 t마이지. 얘 미분하면 3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x 자리에는 아니지. 그냥 t 자리에 그냥 마일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t 자리에 마일 집어넣으면 마 4분의 3. 그래서 기울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y는 마 4분의 3.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만 여러분이 마무리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함수예요.
음함수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dy dx거든? dy dx를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x로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2x. 그런데 여긴 좀 복잡하지? 미 그야 그 미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2y지. 그 다음 dy dx 얘 미분하면 0이니까 는 0. 이렇게 해서 여기서 dy dx를 구해야 해. 그런데 여기서 dy dx를 구할 때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앞에서 음함수의 민법을 이용해서 dy d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를 정리했잖아. 지금은 사실 그럴 필요 없잖아. 0,1에서의 dy dx니까 x에 0 집어넣고 y 1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이 상태로 집어넣으면 여기 0이죠? 1, 여기 0 되죠? 그럼 마이너스 여기 1이죠? 가 되니까 dy dx는 1이겠지.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 나왔고 점을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 안 복잡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왜 다르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왜 다르지? 어디가? 아, 문제 달랐어? 그렇게 계산을 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면 될 것 같고, 좀 문제를 보자면 좀 새로운 유형이 있을까 싶네. 그 173번 한번 볼까? 얘가 x축에 접한데, 그러면 x축에 접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FT는 0이고 프라임 T는 0. 아, 그렇죠. ft는 0이고 f't는 0이에요. 접점의 좌표를 t라고 잡고 기계네요. 그 다음 176번 볼까요? 그 fx가 2의 ax래. 근데 그 그래프랑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접한대. 이건 어떻게 할까요? Y는 X. 그렇지. y는 x 이용하면 되겠지? 잘하네 다. 그러니까 2x가 대충 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얘가 역함수랑 접하려면, 다시 할게. 역함수랑 접하려면 이게 y는 x랑 접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y랑 x랑 접한다로 해석을 하면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얘네 둘이 접한다로 문제를 풀 건데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그치, t로 두고 푸는 거죠. ft는 gt다, f't는 g't다. 그러면 여긴 다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감소함수나 감수함수는 아니죠. 왜냐면 a가 0보다 그러니까 2는 일단은 1보다 크죠. 이 문제는 감소함수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감소함수는 역함수를 갖지 않겠죠? 역함수의 교점이. 아, 그 의도가 그거구나. 그 여기서 역함수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해봅시다. 그것도 PT 문제. Y는 X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 이야기를 한 번만 해볼게. 그 역함수 문제에서는 사실은 그 우리가 구하는 y는 fx가 증가함수야. 그러면은 교점의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래프가 대충 뭐 이렇게 증가함수면은 이 그래프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 존재해요. 교점이 존재한다면 증가함수라면. 그래서 방금과 같은 문제처럼 해석을 해도 되는데, 그런데 y는 fx가 감소함수지. 그러면은 이거는 y는 x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y는 x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지금 이거는 접선 얘기 아니야. 교점 얘기만 할게. 접선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림을 그릴 때는 3차 함수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 3차 함수로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감소하는 함수인데 얘를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선 보조 함수인 y는 x 그어놓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만나. 이렇게 만난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은 2점, 2점, 2점인데 여기서 갖는 특징 중에 하나, 이 점의 좌표 이름을 알파, 베타라고 잡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베타, 알파야. 왜냐하면 y는 fx가 알파, 베타를 지나면 f 알파가 베타거든요.
근데 원리함수랑 역함수가 여기서 만났지. 그러면 F 인버스 알파도 베타거든요. 그럼 이거를 역함수로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F 인버스 베타가 알파야. 그런데 얘로 표현을 하잖아? F 베타도 알파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베타 컴마 알파를 지녀. TB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얘는 Y는 XB에 존재해. 그렇다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베타 컴마 알파랑 알파 컴마 베타지. 얘네 둘을 선으로 긋잖아? 기울기가 마일이야. 그러니까 접선을 지니게 된다면 기울기가 마일인, 아니 접선이 아니라 교점을 지니게 된다면 기울기가 마일인 상황에서 교점을 지니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원리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보고 있잖아. 여기서는 원리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갖기가 어렵죠. 그 접선을 갖기가 어렵죠. 그래프 개형에서. 가질 수는 있을까? 가질 수는 있겠지. 다시 한번 신경. 그림을 한번 다른 걸 그려볼까? 그러면 대충 이제 패턴을 좀 봤잖아? 이게 y는 x가 있고 대충 여기 사선인 선을 이렇게 수직인 선을 그거나 그러면 이 원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얘가 뭐 이럴 수 있고 이거 역함수를 그리면 안 되구나. 안 되겠다.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얘 역함수를 하면 될 수 있겠다. Y는 XB. 아, 저희 똑같은 점이. 근데 이거 불가능 아닌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건 될 수도 있겠다. 가능하긴 하겠네.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럴 때는 이거는 제가 문제를 한번 찾아보긴 할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선을 찾아야 되겠죠. 기울기가 마일이면서 이렇게 접점을 지나는 선. 많이 됐어. 그런데 이게 아까 잠깐 그 이야기 했듯이 이렇게 만나려면 이 점의 좌표를 알파 컴마 베타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베타 컴마 알파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성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이렇게 점의 좌표를 찍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때야. 지금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것도 아니구나. 여기까지로 갔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을 때야. 그러면은 그거를 또 해석하기가 되게 쉽지 않겠다. 나오면 이거 근데 그래프가 역함수 그래프가 아니네. 이거 자체가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 역함수가 아니야. 역함수가 되려면 무조건 여기서 만났어야 되거든. 그림을 잘못 그렸어. 이거는 제가 문제 찾아볼게요. 근데 제가 그런 문제를 본 적은 없긴 해서. 근데 요런 그냥 스토리 정도만 이해를 좀 해보세요. 자, 179쪽 볼까? 179쪽에서는 오늘 하는 거는 진짜 다 아는 것들이라서 약간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미분법만 그냥 익혀놓고 넘어가자. 약간 이게 그래프 그릴 때만 조금 힘을 줘서 공부를 해도 되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대로 하면 돼. 자, 여기서 하는 거는 증가함수 극대극소를 할 거예요. 증가한다는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F'X가 0보다 크지? 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증가라고 할 수 있어. F'X가 0보다 작지? 그럴 때 감소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증가와 감소의 정의는 이렇진 않아요. 네. 증가의 감소의 정의는 증가는 x1과 x2의 관계에서 x2가 크면 fx2가 크다. 요게 증가다. 그리고 감소는 그렇지. 요게 감소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한데 함수 전체로 보냐, 실수 전체로 보냐, 구간으로 보냐 라는 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게 만약에 내가 구간을 1부터 2까지라고 해도 걔도 함수야. 그러니까 그냥 함수의 증가 감소나 구간의 증가 감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맥락에 의하면 이 함수는 증가 함수일까 감소 함수일까? 증가죠, 증가. 저기 가운데 부분. 그렇지. 이건 근데 증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증가의 정의는 임의의 두 점을 찍었을 때 그 오른쪽에 있는 점이 위에 있으면 증가라고. 항상. 근데 내가 여기에 두 점을 찍었으면은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증가가 아닌 거죠.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야 해. 있지? 요게 정인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값을 찾을 수도 있죠. 극대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그치? 그 주변에 있는 일정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걸 극대라고 해. 그럼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x는 a에서 극대다 라고 하는 걸 fx는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a보단 작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a가 제일 큰 거지. 그걸 극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의는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극대를 찾을 때 어떻게 했죠? 그렇지. f'x가 0인 걸 찾아서 이게 양수에서 그치.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그 지점 이게 프라임이 그걸 우리는 극대라고 불렀다. 그러면은 극소도 마찬가지의 이름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극소는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극값을 찾았다는 거 그걸 좀 잘 기억을 해놓고요. 뒤쪽을 한번 볼까? 그래서 우리는 극값을 그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했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프라임 x를 찾아서 프라임 x가 뿔에서 마로 변하면 극대야. 하지만 프라임 x가 마에서 뿔로 변하면 극소였지. 여기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를 할게요. 추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 극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극대는 f'x가 이래야 되겠다. 극소부터 할게. 헷갈릴까봐. 이거는 뿔로 변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뿔에서 마로 변한다, 마에서 뿔로 변한다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이계도 함수거든. 이계도 함수를 활용해. 어떤 이계도 함수가 이렇게 있어. 아니,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이 함수는 지금 x는 b에서 극소값을 지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할 거냐면 기울기의 변화를 생각을 하자. 봐봐. 기울기가 이랬지. 지금.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다시 봐봐. 여기서부터 기울기의 변화량 보자고. 도함수의 변화량. 도함수가 이거지. 이건 엄청 작은 값이야. 근데 여기는 점점 커지고 있지. 그리고 도함수가 0이지. 그리고 도함수가 계속 커지지. 여기선 도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극소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도함수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봐도 돼.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fx가 증가하는 거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f'x가 0보다 크다로 판단을 했지. 도함수가 증가함을 판단하는 방법은 도함수를 미분한 게 0보다 크다야. 그래서 도함수를 미분한 게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 만약 얘가 극소다 라고 하면 f'x가 0보다 커. 그러니까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커.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f 프라임 뭘 잘못 적었냐. 이름이 잘못 적었냐. f' b가 0이야. f' b가 0인데 여기서 그 b를 두 번 미분했더니 그 값에서 0보다 커. 그러면 얘는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극소가 돼. 이해가 좀 되나요? 네. 도함수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아래로일 때는 두 번 미분하면 0보다 커.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하면 2차 함수 생각하면 되잖아. y는 x 제곱이 있어. 얘를 한 번 미분하면 2x잖아. 하지만 두 번 미분하면 2라고.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는 거는 두 번 미분하면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 값은 극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극소 먼저 했어. 그러면 극대는 마찬가지의 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걸 뒤에서 오목블록으로 다시 한번 배운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이게 x는 a에서 극대래요. 그러면 기울기가 엄청 컸는데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지. 이거는 기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은 거야. 그걸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알겠지? 근데 굳이 이럴 필요 없겠지. 그냥 대충 집어넣어서 뿔에서 마로 변하는 것만 체크하면 돼. 근데 그냥 하나의 방법 더 추가해 준 것 뿐이에요. 좀 더 뭐 좋은 방법이다, 창의적인 방법이다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이 우리가 배우는 건 없어.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돼. 자, 헷갈리는 내용이니? 어려운 내용이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지? 정리가 됐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무조건 다 기본적인 거부터 할 거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 위로 볼록은 음수 이렇게. 이게 도함수는. 알겠지? 네. 근데 얘는 그 기울기의 증가량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옳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필수예제 8번처럼 문제에서 증가감소를 뭐 조사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우리가 수투에서는 그래프를 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감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증감표를 사용을 해야 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뒤로 가면 이계도 함수를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증감표 제일 아래 이계도 함수까지 추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증감표를 이용해서 증가감소를 체크를 할 건데 꼭 그 증감표를 그리세요. 그게 꼭은 아니야. 그런데 그게 나중에 너희가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프 모양을 해석을 못 하거든. 모양이 안 보이니까 증감표로 그냥 대략적인 개형을 증감표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자, 증가감소 조사하세요라고 했잖아. 이거는 궁극적으로 말해서 자, 이거는 이 순서로 간다. 이 순서로 증감표를 채워가. 그럼 증감표를 채워갈 때 여기 x로 들어가는 애들은 그 값이 일단 프라임이 0인 애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미분을 먼저 해야 합니다. f'x는 x분의 1 마 1이지. 그럼 x분의 1 마 1이 0이 돼야 돼. 그럼 x가 얼마죠? 1 하나밖에 없죠. 그럼 1 하나만 적었으면 되네. 1에서 프라임이 0이야.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해봐. 플러스야?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봐. 0. 그 다음에는 이게 0은 제외. 잠깐만. 0부터 해야 되겠다. 0은 왜 적을까? 0보다 작으면 다시. 그치? 아니지. 저는 연예인. 정근사. 그치? 0에서는 도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 그래서 이거 그냥 빼고 할게.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그치? 얘는 플러스야. 1보다 살짝 클 때는? 마이너스 되겠죠. 0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체크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할 수 있다는 걸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극대가 되는 거야. 그럼 극대는 F1이지. F1은 마일이지. 여기까지 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저 정의가 안 되는 응? 거야. 0보다 작으면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원하는 수. 그치.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의역부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값을 찾는 거니까 정의역은 일단 그냥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건 다시 뒤에서 판단을 해 줄게. 그러면 적을 때는 어떻게 적는지 알아? 증가하는 구간을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으로 적을 때? 상관없잖아요. 그거 열린 구간 뒤에 디귿자랑 어차피 다 증가하는구나. 열린 구간 열린 구간부터 0부터 1까지. 그래서 1까지 증가하지?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인가?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상관없지 않아요? 그거?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닫힌 구간 아니야? 닫힌 구간이 맞겠다. 이거 이상하잖아. 그냥 닫힌 구간이. 그거 열린 구간이 더 낫겠지. 왜냐면 1 빼야 되니까. 그건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근데 1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모르잖아. 그 값은 빼야지. 상관없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함수를 볼까? 일단 미분 먼저 한번 해보자.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값이니까 증가 감소 둘다 되고. 그렇겠지? 그 값이 저는 증가함수니까 그 말이 맞겠다. 그 말이 맞겠다. 거기는 증가하는 거기도 하고 감소하는 거기도 하니까 빼긴 좀 애매하네. 좀 애매해서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미분해보면 1 마이너스 x 제곱 1y 제곱. x제곱분의 1이냐?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도함수가 그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x제곱분의 1이 1 되는 값이죠. 그럼 x는 뿔마 1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아까 그
정의역 생각하듯이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함수 자체가 여기서 0이 되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 그래서 여기서 0도 적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여기서 프라임이 0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계도 함수 한번 써볼까? 자, 미분 한번 더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X는 4제곱. 세제곱 아니지. 그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2? 아, 마이-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사라지지 않아? 아 사라진 마이너스 x의 마이제곱이잖아. 미분하면 세제곱분의 2. 그치, x 세제곱분의 2지. 맞아. 마이너스가 없고. 마이너스가 없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체크할 수도 있다고. 자, 마이를 집어넣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고? 위로 볼록이라고. 응. 그래서 얘는 극대가 되는 거지. 1 집어넣으면 플러스지. 아래로 볼록이라고. 극소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알겠죠? 네. 응.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냥 얘가 위로 볼록일 때 프라임이 0이고 아래로 볼록일 때 프라임이 0이니까 극대극소가 되는 거라고. 판단 자체는 이런 식으로 극값을 찾을 수 있어요. 좀 문제 풀때 증가표 그려야 돼. 증감표를 그리세요라는 문제가 있으면 그려야 돼요. 서술형에 나오는 거 경우도 좀 있던데요. 수투에서는. 그냥 그 문제 풀 때는 그냥 문제 풀 때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는 게 아니요. 그냥 문제 풀 때는 다 나중에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해서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것만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것만 여러분이 하면 되겠죠? 극값을 구하긴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는 극값이 여기다가 마일 집어넣으니까 마이지. 여기는 1 집어넣으니까 2지.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좀 들지 않아? 0일 때 극대가 더 작다. 네. 그치? 극대가 극소보다 더 작잖아. 뭐야? 그럴 수도 있다고 이제는. 꺾이는 게 너무 많아지면. 저기 0은 어떻게 해야 돼? 0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 채우지. 함수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빈칸으로 빈칸으로 그냥 비워둬야 돼요. 아, 그려보면 돼요. 예? 이거 그려보면 아직 그릴 수 있는 거. 아직 그리는 건 뒤에서 나와요. 뒤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해볼게. 그리는 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서 조금만 더 배우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나중에 그림이 그릴 때 몇 가지를 생각해. 막 6가지 정도 생각해서 그리거든? 근데 그거를 막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그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린 사람도 있다. 그게 연습이 돼서 그런 것 같아. 그냥 많이 그려보면 외우면 그렇지. 많이 그려보면 항상 그래프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려울 그 그래프 그리는 쪽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필수의 예제 9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한데,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는 조건이 뭐지? 뭐 잡거나 그치. 여기선 갖다가 붙는다. 자, 감소함수의 조건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애초에 감소함수라면 이게 왜 성립하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예 중에서 이런 예가 이것 때문에 아까 이거는 프라임이 0에 갖다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애초에 감소함수라고 이야기했던 건 이런 상황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프라임이 0인 지점이 있긴 있는데 아주 그냥 한 지점에서만 있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두 개가 겹치는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갖다 붙여도 되는 거죠. 문제에서 애초에 감소함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갖다가 붙는다는 거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이건 f'x 한번 구해볼까? 좀 계산이 복잡하지. 이거를 k2의 x제곱 마이너스 x2의 x제곱으로 나눠서 미분할게. 얘 미분하면 그치. 2kx 2의 x제곱이죠. 네. 자, 얘는 미분하면 미극음이지. 미분 그냥 뿔 마이너스로 할게. 그 다음에 x하고 제 미분하면 2x니까 2x제곱 2의 x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2의 x제곱으로 묶어버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x제곱 묶어버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1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한 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구해야 돼.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러면 그게 성립하려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은 이거의 판별식이 작가서. 그치, 작거나 같다다. 기억나죠? 네.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도를 알겠니? 왜 문제에서 굳이 이렇게 주는지 알아? 수가 2차식 만들어 주려고. 문제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이런 꼴이 계속 반복해. 여기가 2차 함수가 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야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의도를 기억을 하세요. 필수 예제 10번이요. 극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죠? 미분하면 되는데 이거는 쉬우니까 넘어갈게. 이걸 한번 미분 한번 해보자. 자, 미분하면 그렇지. 그 다음에 그냥 코사인 x지. 그러면 얘를 코사인 x로 묶어버리죠. 뒤에 마이너스 사인 있어. 왜 미분 안 했지? 마이너스 사인 x야. 그럼 사인 x로 묶어버리죠. 그러면 x 코사인 x 마 1은 0이지. 이 계산이 될까? 그러면 코사인 x가 마일과 1 사이지. 네. 코사인 x가 x분의 1을 우리가 구할 수 있나? 식을 잘못 전개했나? 일단 하나씩 보자. 사인 x가 0인 거. 파이 하나 있지? 근데 문제가 x 코사인 x가 1인 걸 구해야 돼. 근데 코사인 x가 그럼 x분의 1이거든? 아 선생님 저 사인 x 뒤에가 더. 아, 더하기지. 그치. 그러면은 그냥 사라져버려. 그럼 할까? 아니 저만 하나씩. x 코사인 x지? 그럼 얘가 0이죠? 그럼 x 코사인 x가 0이려면 x가 0이다. 혹은 코사인 x가 0이다예요. 네. 근데 x가 0일 수는 없죠? 코사인 x가 0이려면 2분의 파이.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값이 될 수 있는 후보 두 개는 찾았어. 그럼 이거는 이번에는 증감표 없이 부호로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 얘보다 살짝 작은 값이 뿌리인지 마인지를 한번 보자.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2분의 파이거든? 2분의 파이보다 살짝 작은 값은 양수겠지. 왜냐면 코사인 x가 양수니까. 그럼 얘보다 살짝 큰 값은 음수겠지. 그래서 이거는 양에서 음으로 변하니까 이때는 그치, 극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3분의 파이거든, 2분의 3 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작을 때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그 플러스니까 극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극대 극소를 추정하면 되고 그 값은 본래 함수의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볼 건데 별건 없어.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대 극소 이제 추론하는 것 뿐이라서 그냥 문제는 하나만 보자. 미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하면 2x ln x 그 다음에 그냥 x죠? 그러면 얘를 x로 묶자. 이거를 0으로 만든 x는 0이고 x는 얼마니? 그치, 루트 2지. 아 잠깐. 루트 2 맞아.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이지. 그러니까 루트 2분의 이거다. 이 두 개 나와. x는 0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로그니까 x는 0보다 커야지? 잘했어.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죠? 답은 이거 하나야. 그러면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하자. 그러면 이게 미그야. 금이야. 2만 남지. 여기 1 남지. 그래서 이거거든? 근데 여기다가 얘를 대입해. 그러면은 ln x는 마이분의 1인 거야.
마이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일이 0보다 크지. 네. 그러니까 0보다 크면 얘는 극 소겠지. 아래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극소임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럼 그 값은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지.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 필수 예제 12, 뭐 13 이런 것들은 다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분에서 식 만들면서 문제를 판단하면 돼. x는 3에서 극소값이 마일이래. 그 말은 3컴마 마일 지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3에서 극소값이니까 f'3은 0이란 뜻이지. 이 두 가지 이용해서 a, b 구하면 돼. 그러면은 할 수 있겠지? 계산하면 되니까 넘어갈게. 필수예제 13번 보자.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미분부터 하는 거야. 프라임 x는 x분의 1. 그럼 이 미분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4x제곱분의 a지. 그다음 마사지. 맞지? 네. 그러면 얘를 통분한다. 4x 제곱으로 통분을 하면 여기는 여기가 마 16이지. 더하기 4x 마 a가 돼.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져야 돼. 이게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말은 얘가 두근을 갖는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x가 0보다 크잖아. 로그라서. 얘는 무조건 0보다 커. 그러니까 얘가 두근을 갖는 거야. 그렇지. 얘가 두근을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렇지.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 다음 문제는 그 값을 지니지 않는데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자. f'x k마 이게 플러스 2sin x가 되지. 이게 해가 없대. 식이 맞지? 얘가 해가 없어야 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언제 해가 없을까? 그렇지. 이거는 sin x가 마 2분의 k잖아. 그런데 sin x의 그래프를 한번 봐봐. sin x의 그래프는 1이랑 마일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함수 자체가 여기서 정의가 돼요. 그런데 해가 없으려면 이 숫자는 얘보다 크고 이 숫자는 얘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k의 범위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근데 왜 갔다가 들어가지? 근데 여기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이 분모의 분모이 뭐가? 그 값, 여기는 프라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잖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값은 저게 도함수니까 0까지는 가도 부호만 안 바뀌면 되는 거죠. 여기에 가도 부호가 안 바뀔 수 있구나. 그럼 해석을 달리 할까? 이게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얘가 증가함수거나 얘가 감소함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게 갔다가 들어가는 이유 중에 만약에 여기라고 했을 때 이게 그 값이 아닐 수도 있잖아.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꼭 그 값인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약간 패러다임을 바꾸면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얘가 증가함수다 혹은 얘가 감소함수다로 바꿔도 돼.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다라는 말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감소함수라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 알겠지? 네. 상수함수는 그 값이 없는. 상수함수는 그 값이 없는 거죠. 증가 감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되고 아니지. 그게 근데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 극값이라는 거는 주변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작은 거라고 했잖아. 상수함수는 다 똑같으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그게 좀 더 좋은 설명이겠다. 자, 그럼 여기는 진짜 거의 다 계산하는 문제라서 여러분이 좀 꼼꼼히 좀 계산을 해보고 그 183번 한번 볼까? 실력 업 이거 뭐예요? 마지막 문제 183번 연습 문제 183번 x가 0보다 큰 상황에서 fx의 극값을 찾아야 돼. 극대값을 찾아야 돼. 극대값을 큰 것부터 하나하나씩 나열을 한데 이 극대값이 계속 나온다고? 그럴 때 그 a99 빼기 ln a100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얘 미분하면 하고 뿔 2의 마x 얘 미분하면 코사인 x 마사인 x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사라지는 애가 있죠. 코사인 x가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게 마이 사인 x 2의 마x 이게 남는 거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하거든. 근데 얘는 절대 0이 안 되잖아. 그러면 사인 x가 0인 거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사인 x가 0이라고 해서 이게 극대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한다. 그러면 사인 x가 이렇게 그려지지. 근데 이게 지금 주어진 범위는 x가 0보다 크니까 얘는 그냥 빼. 첫 번째 여기 파이지. 얘는 0인데 그 크다 작아지지. 극대야. 네. 여기는 아니에요. 작다 커지지. 마이너스 이것도.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 나누면 상관없잖아. 우리가 구하는 건 사인 x가 0인 것만 구하면 되죠. 그치 그치. 부호가 바뀌는 더함수 부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0인 점을 찾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사인 x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봐봐. 뭐로 할까? 아, 그러겠구나. 저 x 대신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여기서 한번 보자. 그럼 얘가 0보다 큰 거 작은 거를 체크를 해야 돼. 그럼 차라리 여기서 생각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파이보다 살짝 작은 값 여기서 집어넣어야 돼. 네 말이 맞겠다. 그냥 0인 값을 찾는 게 아니야. 0인 값을 찾는 것 중에 체크할 땐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파이보다 살짝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이건 양수인데 이게 마이너스 곱하니까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오는 얘는 극소겠네. 그럼 얘가 극대다. 2파이. 그러면 2파이, 4파이식으로 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쟤를 AN이라고 하면 AN은 2N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저거 구하면 되는 거야. 맞지?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음 챕터 볼까요? 다음 챕터는 그 곡선의 볼록과 오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딱 그거예요. 그래서 엄청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볼록과 오목이라는 거는 있잖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말이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오목 아래로 볼록. 그렇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 잠깐만. 그런데 얘를 어떻게 보아도 되냐면 얘를 위로 오목이라고 부르기도 해. 위로는 오목한 거잖아. 아래로는 볼록한 거고. 그래서 말이 좀 어려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걸로 통일할 거야. 알지? 볼록으로 통일할 거야. 아래로가 아니라 볼록을 기준으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말은 그냥 오목과 볼록인데 그냥 볼록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둘 다 맞는 말이. 둘 다 맞는 말이야. 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아래로 보면 볼록이야. 근데 위방향으로 보면 얘네가 꺾인 거라고. 그러니까 오목하다고. 그러면 반대로 이 친구는 위로 볼록이겠죠? 그리고 아래로는 오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체크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계도함수로 체크를 해요. 근데 아까 잠깐 말했듯이 여기에서부터 기울기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점점 기울기를 보았을 때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이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다의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다의 상황이 되는 존을 우리는 아래로 블록 존이라고 부를 거야.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도함수가 점점 감소한다. 기울기가. 그러니까 얘는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블록 존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다 위로 블록하게 되는 존이 존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일정 시점부터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은 이 순간적으로 이 점에서는 아래로 블록하다가 위로 블록하게 되는 그 시점, 두 번 미분해서 0인 시점이 존재해. 그 시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두 번 미분해서 0인 시점, 변곡. 곡이 변한다. 곡선이 변한다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수투에서, 특히 3차 함수에서 이 변곡점은 점대칭 도형의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3차 함수는 고르게 아래로 블록하고 고르게 위로 블록을 하거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초월 함수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그 삼각함수, 뭐 지수함수, 곱해진 이런 함수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 대한 뭐 기하학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 봅시다. 그것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을 왜 배우냐? 이거를 알아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그래.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 변곡점이라는 게 F'X가 0보다 크면 항상 변곡점이냐? 그렇진 않아요. F'X,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게 더블 프라임 X가 0인 지점 중, 이게 그 점 전, 후에 부호가 변할 때만 변곡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냥 두 번 미분한 게 0인 게 변곡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변곡점을 판정할 때는 그 두 번 미분한 게 그 0이다로 판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기하학적인 요소는 이런 것들이야. 이게 함수가 이렇게 있어. 뭐로 갈까? 자, 여기에 변곡점이 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어려워서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 변곡점에서 함수를 먼저 하는 게 맞겠다. 제가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 근데 이게 예쁘게 그려야 돼서.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고기 변화는 한 여기쯤이 변곡점이거든. 그럼 변곡점에서 이게 접선을 긋잖아. 이렇게. 그럼 의미 잠깐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접선을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거보다 이쪽에서는 더 아래쪽에 위치하고 더 위쪽에 위치한다. 그렇다고. 이게 왜냐면 변곡점이 되려면은 그 세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서 그래.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을 지녀서 그래프 자체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고 얘보다 위쪽에 있어. 그 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변곡점을 기준으로 그 선을 넘어간다고. 근데 그냥 제곱일 때는 안 넘어갔어.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오목과 블록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단과 변곡점의 존재를 알았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또 찾는 것들을 연습하면 돼.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갈게,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풀 때 증간표상에 나타내야 될 요소가 하나가 더 생긴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쓸 거냐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그 증간표를 그릴 때는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체크를 좀 해줘야 돼. 이게 조금 복잡해. 알겠지? 그러면 이 삼각함수 말고 우리 그냥 이걸로 하자. 자, 그러면 얘 우리가 그 모든 거를 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미분 먼저 한번 해볼까? 여기에 EX, XEX지.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는 그 EX로 묶으면 2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EX는 절대 0이 되지 않잖아. 얘가 0인 점이 변곡점이야. 그래서 변곡점은 마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 여기서 X가 마이일 때는 그 값이지. 그런데 이게
극대일까 극소일까? 얘는 EX가 무조건 양수지. 그럴 땐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도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뿌리를 그린 거야. 그럼 X뿌리면 마일보다 작을 때는 양수고 마일보다 클 때는 음수잖아. 그렇게 그 EX를 버리고 얘만 그리면 여러분이 부호 판단하기 위해서 큰 어려움은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가 먼저지. 마이. 근데 저게 X표로 아니에요. 뭐가 이상하다 했어. 이거죠? 그러면 얘가 마일이죠? 그럼 마일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 마일보다 클 때는 양수죠? 네. 예. 그러면 그래프 한번 보자. 일단 여기는 두 번 미분해서 0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는 프라임이 0이야. 자, 프라임이 0인데 그 이계도 함수에 마일 한번 집어넣으면 이거는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양수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보다 살짝 얘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럼 마이보다 작은 건 음수야. 마이보다 작은 건 음수, 마이보다 크면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에서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 그치? 위로 블록이지? 여기서는 아래로 블록이 개형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프라임이 0이야. 근데 얘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그렇지? 극대가 되는 거지. 그러한 모양을 지닌다라는 거죠. 딱 그것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뭐지? 변곡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나? 그럼 되지?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마이를 대입하면 되겠죠? 원래 함수에 마이 집어넣으면 마이 2의 마이 제곱이지? 까지 구할 수 있고 책에서는 얘를 이렇게 나타내진 않고 이렇게 나타낸다? 이게 그 위로 블록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책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블록. 아닌가? 잘못했냐? 변곡점 뿔마 같은 맞잖아. 아, 미안.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염두를 해두면 돼. 그러면 그 아래쪽에 참고 보이죠? 그 아래로 블록하면서 증가, 위로 블록하면서 증가, 아래로 블록하면서 감소, 위로 블록하면서 감소. 이 모양을 대충 그려놔야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때 큰 문제 없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필수예제 15나 한번 볼까? 자, 변곡점의 좌표가 2,5래. 그러면 이거는 두 번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0이고 그냥 지금 2 집어넣으면 5라는 뜻이겠지? 넘어가도 되겠다. 단순 계산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그 그래프를 그리기 전까지 사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자, 다음 단어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그 처음에 잠깐 언급했듯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요한 개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는 조금 이 책이랑 순서가 좀 다릅니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사실은 총 6가지인데 그냥 일단 크게 4가지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외워. 처음이 절, 대, 극, 점. 굉장히 이게 별다줄이거든. 다 그냥 줄임말이야. 뭔가 외우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냐? 절대 극점하면? 그냥 그렇지. 첫 번째에 있는 절은 절편이야. 대는 뭐냐면 대칭성. 극은 극점이겠지? 점은? 점근성. 그렇지. 이 4가지를 기준으로만 생각을 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니네가 그런 얘기를 하겠지. 변곡은 크게 신경을 안 쓸 거야. 변곡에 대해서는. 그런데 추가로 2가지를 볼 거야. 그게 정의역이랑 변곡점이야.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는 해석을 할 거다. 그러니까 다 외울 때는 그러니까 정, 절대, 극점, 변이야. 정, 절대, 극점, 변.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4가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건데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정의역까지 생각을 안 해버리면 괜히 밑에서 헛수고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정의역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어떤 함수를 정의역을 고려해야 되냐면
일단은 첫째는 지수함수죠. 네. 로그 함수죠. 잘못 말했어요. y는 로그 a의 x꼴에서 여기서 정의역은 보다 크다. 그치 진수 조건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정의역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될 게 그 유리함수예요. 여기에서는 P. 그치 x는 p가 아니다. 그리고는 지수함수 무리함수예요. 정의역은 그치 x는 0보다 크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절편이야. x절편, y절편이야. x절편, y절편을 보고 대충 그냥 파악을 하는 것 뿐이죠. 세 번째로 볼 거는 대칭성이거든요. 여기서 대칭성은 두 가지를 봐. 이게 그 y축 대칭인지 원점 대칭인지. 자, y축 대칭이라면 fx랑 fx가 같지. 이걸 찾아보는 거야. 어떻게 찾냐면 x 자리에 x를 집어넣어. 서 둘이 똑같게 되면은 이건 y축 대칭이니까 오른쪽만 그래서 똑같이 그냥 데칼코마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원점 대칭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fx는 그 마이너스 f x다. 마찬가지로 x를 집어넣어서 부호가 마이너스인지 체크를 하는 거지. 요거 제외하고는 다 그냥 다 버릴 거야. 막 선대칭 이런 거까지 생각도 안 할 거야. 너무 복잡해. 선대칭은 찾기가 어려워. 그런 건 고려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 점대칭도 마찬가지고 딱 이 두 가지만 판단을 할 거예요. 극점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 F'X가 0인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지? 그 다음 이 점근선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약간 무한대까지 뻗어나가는 걸 체크를 해야 돼. 이 점근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주어진 함수가 x면 마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되는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얼마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근데 그 이외에 특이점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x가 p에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 이러한 특이점에서 좌극한 우극한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많이 나와.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얘는 한없이 0으로 가지. 그러면은 이 전체는 어디로 가냐면 x 뿔사를 따라간다는 얘기야. 봐봐. 얘는 한없이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x 뿔사를 따라가. 물론 무한대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지. 무한대 방향의 점근선. 알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이해했니? 이게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응? 0으로 가는 거 0으로 가는 건 그냥 계산할 필요가 없지. 얘만 생각하면 된다고. 빼면 점근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뭐가 정면 0으로 수렴. 얘가 점근선이라고. 저 함수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졌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그 그래프가 일정 선이 있을 때 이 선을 향해 다가가는 개념이라고. 근데 그 선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얘는 어차피 영향력이 없으니까 얘만 봐도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x뿔 이건 어차피 무한대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변하는 양상이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변곡점은 그냥 곡이 변하는 시점이야. 그냥 오목인지 볼록인지 이게 약간 체크할 때는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만 굳이 그냥 구할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안 해도 되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할 거야. 외울 수 있겠지? 그냥 순서를 외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 그래프 그림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고요. 실제로 그러면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순서대로 그냥 줘버려. 뭐 구하고 극점 구하고 뭐 구하고 뭐 구해서 얘는 뭐야?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이거는 뭐 학교 시험이 쉽든지 어렵든지 다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필수예제 16번 한번 볼까? 자, 필수예제 16번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생각하면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자. 일단 정의역. 일단 적어야겠다. 첫 번째 정의역은? 그렇지. 실수 전체야. 두 번째 이제 절편 구해야 돼. x절편은
y가 0이 될 수는 없지. 그치? y절편은 0,1. x축이랑 안 만난다고. 그럴 수 있잖아. y축이랑은 0,1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3번 대칭성. 내가 x에다가 마x를 집어넣어.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지. 이거는 그 y축 대칭이야. 이해했니 이거? 그러니까 fx랑 f마x가 같잖아. 그 다음 네 번째 극점 찾자. 지금은 너희들한테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면 얘가 생략되는 거야. 니네가 머릿속으로 그냥 찾고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지 않을까?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만 니네가 미분해서 극점 찾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미분 한번 해보자. 분모 제곱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6x지. 잘했다. 그러면 얘가 0인 지점이니까 x는 0일 때, 자, x는 0에서 극점을 지녀. 그러면 얘가 극대일까 극소일까? 그거는 그치, 이렇게 체크하면 돼. 이렇게. 어차피 분모는 무조건 양수잖아. 0보다 작을 때는 뿌리고 0보다 클 때는 마야. 증가 감소하니까 극대가 되는 거지. 극대. 그러면 그때의 극대값은 1이지? 1지역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점근선. 점근선은 이건 다른 특이점이 없잖아. 리미트 x가 마무한대로 갈 때 fx는 얼마일까? 0이지? 0뿔 0마? 0뿔, 그렇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그렇지, 이것도 0뿔이야. 그 다음 변곡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변곡점을 생각 안 할게. 귀찮으니까. 자, 이것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그 아래쪽에 증가표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그래프 그린다. 해보자 한번. 니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x축이야. y축이야.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절편이 극점이다. 절편이 극점이야,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극대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이지. 그리고 나서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지. 마무한대로 가도 0으로 가지. 그리고 x축이랑 안 만나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러고 끝이라고. 굉장히 그런데 여기서 좀 나 디테일 좋아해요 하는 친구들은 변곡점 구해봐. 변곡점 대충 한 여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나 디테일 좋아해요 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변곡점을 찾아. 변곡점이 마이라고 1이래. 근데 솔직히 지금 변곡점을 안 구해도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변곡점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그림 그릴 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근데 생각을 잘해야 돼. 극점이 한 개였으니까 여기 하나고 끝나는 거야. 극점이 두 개면 조금 골 때릴 수 있다. 그럴 땐 변곡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했지?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진행돼. 그러면 그 확인 체크 197번에 있는 2번 한번 볼까? 자, 얘도 한번 해보자. 일단 정의역은? 그치, x는 1 아니지. 절편은? 이게 분자가 0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x절편은 없는 거야. 그치? y절편은? 0, 마이너스 2. 그렇지, 0, 마이너스 2네. 자, 대칭성을 볼까? 대칭성 있을까? 없겠네. 대칭성 없네. 근데 극점 찾아야 돼. 미분한다. 그러면은 분모 제곱 미분하면 2x 뿔 1 x마 1 x제곱 플러스 x 뿔 2 끝이지. 가운데 팩이야. 그렇지, 빼기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야 되겠네. 그럼 이게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은 분모는 0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분자가 0인 애는 마이라고 3이지. 그렇게 되거든? 이걸 왜 그렸냐면
마일보다 작을 때는 뿌리고 마일 살 때는 마고 뿌리잖아.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증가 감소하니까 얘가 극대가 되는 거야. 그렇지? x는 마일에서 극대야. 점의 좌표는 마일, 마일인가? 하고 x는 3에서 극소야. 그러면은 극소니까 3 집어넣으면 얼마? 7이야. 7이네. 그래서 이 두 점 찾았지? 극대 맞지 저거 계산? 네. 그러면 이제 점근선을 봐야 되는데 이거 사실 이 문제를 왜 했냐? 점근선 때문에 한 거거든? 여기를 점근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쪼개버려. 함수식을.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의 관계했을 때 분자가 클 때는 쪼개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x 마일로 먼저 적어. 그럼 마x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2 하면 되지. 근데 플러스 2x니까 해버려.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4 하면 되지. 그러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1 맞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x 마일로 약분해버려. 다 세 개로 쪼갰다고 하면. 그러면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일분의 4가 돼. 이해했니?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fx를 가잖아? 그럼 얘는 0으로 가니까 얘는 x 뿌리를 따라가. 얘가 점근선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얘네들을 기준으로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x축 있어. 사실은 변곡점까지 찾아야 되는데 변곡점 없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려볼게. 일단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근데 몇 가지 생각을 더 해야 되겠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마일에서 그러니까 1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지. 1은 비워도 그럼 1도 생각을 했어야 되겠다. 자, 1에서 극값 한번 구해볼까? 1불 1마? 의미가 없구나.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니까. 아니, 극값이 아니라 그 뭐냐 좌극한 우극한 의미가 없구나. 그냥 뿔마로만 보면 되겠다. 1뿔일 때 1마일 때 분자는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1보다 클 때는 양수고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야. 전체적인 값이. 자, 그리고 y절표는 마이지. 여길 지나 마이 지나고, 그리고 얘는 극점이 마일 컴마 마일이지. 여기쯤. 여기가 극대다.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 극소는 3,7이야. 대칭성은 없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얘는 x 뿔 2를 따라가. 그러면 3,7이니까 3,6 x 뿔이 아니 대충 여기쯤에 선이 있거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무한 대로 가면 얼마지? 마무한 대로 가도 어차피 무한대로 가지? 마무한 대로 가는 x 플러스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0으로 가니까. 그러네. 그러면 그래프는 자, 이렇게 대충 그려놓을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면 갈수록 여기를 따라가.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를 따라가되 여기가 극대야. 봐봐. 이렇게 하고 극대야.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거든. 이게 1마일 때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1마일 때. 완전 음수원이에요. 정리 마이너스 1이에요? 아니, 여기다 그냥 보면 되지. 여기다. 이게 얼마로 가냐면 1 마이너스 1. 그렇지. 마무한 대로 가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마무한 대로 가잖아. 정근선에서. 그러면 저기 1 뿌릴 때는 플러스 무한대지. 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무한대서 봐. 그리고 여기서 극소 찍고 정근선 타고 가는 거야. 대충 요런 개형이야. 알겠어? 개형은 이렇게 예측하면 돼. 이렇게 구하는 것만 여러분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만 여러분이 이렇게 차분하게 해놓으면 될 것 같네요. 자, 필수 예제 17 한번 볼까? 필수 예제 17은 두 번째 걸 하자. 이거.
자, 일단 정의역부터. x는 0보다 크다지? 절편은 일단 분자가 0이 되려면 1이지. 그러니까 x가 1이면 1,0을 지나는 거야. 그 다음 x에 0 집어넣을 수가 없구나. 이거는 그냥 y절편은 없어. 그리고 대칭성을 볼까? 마x를 집어넣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게 마x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극점을 구한다. 미분의 분모 제곱 미분 그치? 그 다음 lnx 제 미분하면 1이지. 그래서 이거거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분모는 0보다 크니까 그 lnx가 1이라서 x는 2야. 그럼 x가 2가 되면은 그 점의 좌표는 2,2분의 1이지? 이건 극대일까 극소일까? 극대야? 2보다 살짝 작을 때는 살짝 작으면 양수지? 살짝 크면 음수고 증가 감소야? 근데 지금처럼 조금 뭔가 일단 극대가 맞거든? 근데 지금처럼 하기 조금 그림 그려도 되겠다. 로그 x 마 1이면 그림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1 집어넣으면 0이지. 2 집어넣으면 0이지. 그림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려도 돼. 아니면은 두 번 미분해서 집어넣어서 양인지 음인지 판단해도 돼. 패턴은 되게 많아. 근데 두 번 미분하는 건 약간 시간 낭비인 거 알지? 최대한 그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점근선은 영으로 가면 얼마냐? 이게 얼마지? 이거 못 구하나? 그러면 그냥 무한대로 가면? 여기서 증가속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처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점근선에서 증가속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증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가 제일 증가속도가 낮아. 그 다음이 다항함수야. 그 다음이 지수함수다. 그래서 이걸 로다지라고 외운다. 로다지. 알지? 이 순서로 가 보통. 그리고 여기에서 근데 이것도 대충 알지? EX랑 AX 중에서 누가 더 빨리 증가할까? A가 뭔데? 어? A가 0보다 2보다 커? 그치. 그걸 생각을 해야 돼. A라는 숫자가 2보다 크면 얘가 더 빨리 증가해. 응?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지수함수는 그냥 저렇게 뭉뚱그릴게.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은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지. 얘 0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마이너스 쪽 0마가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x분 0뿌리구나. 0뿌리 궁금한데. 0뿔에서 보면은 이게 마무한대지. 왜냐면 이게 0뿔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 다음에 LN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X는 0에서 약간 큰. 그치. 또 어차피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구나.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해보자. 일단 x가 0보다 크니까 이쪽만 그리면 돼. 그 다음에 절편은 1이니까 여기 지나. 그 다음 극점은 2컴마지. 2는 여기서 살짝 큰데 2분의 1은 여기쯤이겠지? 그 다음에 이게 0불로 갈 때는 마무한대래. 이렇게 뻗어나가. 그 다음에 이거는 무한대로 갈 땐 0이래.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지나 보다.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스무스한 곡선을 그리면 돼. 대충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 LNX랑 루트 X 비교도 lnx 루트 x. 그거는 알아? x 5제곱이랑 2x랑
그치, 이해가 가까워. 무조건 지수함수는 이길 수가 없어. 넘사벽이야, 지수함수는. 똑같은 거 계속 곱하는데. 이게 아무리 커져봤자 얘가 더 커져. 근데 문제는 lnx랑 루트 x구나. 비슷하게 생겼네. 자, lnx랑 루트 x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일단 그래프의 개형으로 한번 보면 이 친구는 특징이 2일 대 1이지. 이렇게 찍어보면 나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하는 거지. 그리고 얘는 1일 대 1이지. 얘는 이제 좀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 근데 이것도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 알지?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간다? 느낌이 이럴 것 같지 않냐? 근데 애매하면은 미분 한번 해볼까? 얘 미분하면? X분의 1. 얘 미분하면?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증가 속도의 관점으로 보면 지우지구랑 켜빨리. 얘가 더 클 것 같지 않아? 숫자 자체가? 이게 지금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얘가 더 크잖아. 일정 점에서. 얘가 더 크지. x랑 루트 x면 만약에 한 5 정도만 집어넣어봐. 한 1000만 집어넣어도 1000인데 얘는 루트 씌우니까 얘가 훨씬 더 작겠지. 이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자, 다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삼각함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거기에서 막 최대치도 찾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개형이에요. 개형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냐 없냐가 어느 정도 그 승패를 좌우한다 라고 보면 돼. 자, 이 그래프 그리래. 미분할게. 아니지, 그냥 순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일단 정의역은 나와 있으니까 keep. 그 다음 절편. 절편은 이게 x에 0 집어넣으면 저번에 0 집어넣으면 0이지. 원점을 지나지 절편은 그냥 볼 필요가 없어. x절편이자 y절편이거든. 그 다음에 3. 대칭성. 있을 것 같은데. 대칭성은 그 fx가 있어. 이거잖아. 왜? 근데 대칭성 의미가 없어. 정의역이 0부터 2파이까지라서. 그래도 근데 하긴 할게. 이게 f-x가 마x 더하기 2 사인 마x지. 이 마x가 똑같은 건 코사인밖에 없어. 얘는 이걸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대칭성이 있지. 그렇지, 원점은 대칭이지. 그 다음에 극점 찾자. 1 더하기 2 코사인 x지. 코사인이 마이 분의 1건 찾아보자. 여기거든?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인 게 얼마인지 기억나? 3분의 1. 그렇지, 3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여기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지. 그래서 x는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계산 빠르니까 좋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구나. 쟤를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누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이거는 그냥 귀찮으니까 미분 한번 해볼까? 이거는 미분하면 안 복잡할 것 같아서. 미분하면 이게 마이 사인 x지. 그러면 이게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x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플러스지. 전체가 마이너스. 전체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때는 위로 블록이라고. 이게 극대야. 이해했지? 맞아. 응. 지금 뭘 했냐면 2번 미분했잖아. 근데 사인 같은 경우는 얘가 파이잖아. 사인 3분의 2파이는 플러스라고. 근데 앞에 마이 곱했으니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극대라고. x가 3분의 2파이일 때. 그 다음 3분의 4파이를 집어넣으면 극소겠지? 그래서 극대 극소 찾았다.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을 보면 변곡점은 의미 있구나.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fx는 어떻게 갈 것 같아? 무한. 그치, 무한대로 가겠지. 근데 얘는 어차피 마일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그치, x 따라가. 근데 애매하다 좀. x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무한대로 할게. 무한대로 가는데 x 따라가긴 해. x보다 살짝 1 위나 1 아래거든. 그걸 기준으로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일단 우리가 구하는 거는 원점 진화. 원점 진화고 극대가 3분의 2파이지.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얼마라고 했지? 얼마냐면 이게 3분의 2파이 더하기 루트 3이래. 그 다음 3분의 4파이를 집어넣어. 3분의 4파이 빼기 루트. 그렇지. 3분의 4파이 빼기 루트 3이야. 지금 여기쯤이야. 그럼 그래프는 여기 찍고 무한대로 가는 거야. 개형은 딱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까지만 여러분이 잘 익혀두면은 그 다음 시간 공부하면서도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